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근골격계 골종양을 중심으로 총론 오버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종양은 일반적으로 중배엽이나 외배엽에서 유래되는 종양인데 피부나 신경이 외배엽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골, 연골, 근육, 결합 조직 등이 중배엽 오리진의 조직입니다. 이러한 중배엽 기원의 악성 종양을 우리가 육종이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혈행을 통해서 스프레딩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대비해서 칼시노마 우리가 암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피로 구성된 암 종양이고 또 림파틱 스프레드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근골격 종양을 분류할 때 악성 골종양의 경우에는 종양이 어떤 기질을 만드느냐, 오스테오이드, 콘드로이드 또는 믹소이드 기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연부조직 육종은 그 종양이 어떤 조직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냐 분화의 어떤 그 산물에서 지방 조직을 만들면 아디포스 또는 뭐 그 스켈레탈 머슬을 만들면 랍도마이오사르코마 또 스무스 머슬 뭐 이렇게 섬유 조직을 만든 파이브로사르코마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종양을 이제 조직학적으로 저희가 종양의 악성도를 그레이딩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분화도에서 플레오모피즘이나 아타피즘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심하냐 다음에 유사 분열 마이토시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네크로시스를 동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고 프렌치 그룹에서 제안한 FNCLCC 분류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 2, 3로 나누어서 저등급, 그다음에 인터미디에이티드, 그리고 하이 그레이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종양은 대체로 원심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종양의 변연부가 가장 활성이 높은 종양세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WHO 제5판의 분류에서 보면 이제 골종양의 분류 그 리스트들이 나와 있고 이와 같이 콘드로이드 또 오스테오제닉, 파이브로제닉, 바스클로제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연부조직 종양은 종양이 만들어내는 그 최종적인 종양의 그 조직이 어떤 종류 조직이냐에 따라서 아디포사이틱, 파이브로블라스틱, 또 바스큘라, 스무스머스, 스켈탈 머슬 튜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골종양은 어, 원발성 악성 골종양의 경우 전체 성인암의 0.2% 정도를 차지하고 100만 명당 10명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반면에 연부전 육종 그보다 조금 더 많아서 0.5% 정도를 차지하고 가장 흔한 종양이 오스테오사르코마, 콘드로사르코마, 닉사르코마 되겠고요. 골종양에서는 이제 양성 골종양이 있고 악성 골종양 중에서 원발성 있고 속발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이암에 의한 골 종양이 있겠습니다. 연부조직 종양은 대부분의 악성과 양성의 비례가 100대 1 정도로 양성이 많고 악성은 드문데요. 악성 연부조직 6종이 전체 성인암 0.5%를 차지하고 100만 명당 32명 정도 됩니다. 가장 흔한 건 UPS나 라이포살코마, 레이오마이오살코마 등이 되겠습니다. 연부조직의 6종의 호발 연령은 대체로는 4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데 횡문근 육종은 특징적으로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고 활막 육종은 영 어덜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거기 종양을 매니지먼트하는 데는 우선은 문진이나 이학적 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생검을 통해서 진단을 확립하고 병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는 서지컬 트리트먼트 또는 케모세라피나 RT 등을 병행해서 하고 치료 그다음에 재활도 상당히 중요한 치료 과정이 되겠고 이런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종양의 국소 재발이나 원격 전이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추시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골종양의 진단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첫 번째 우선 방사소견이 굉장히 다양하다. 여러 개의 지금 사진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ABC를 포함한 그런 병변들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또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병리 소견도
시기별로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또 종양과 그 반응성 조직과의 경계가 그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악성과 양성 종양 간에 중복되는 소견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표되는 정확한 부위에서 조직을 얻지 못하면 병리적인 진단을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혼선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10대에 그 경골 부위에서 발생한 종양의 조직을 얻었는데 조직 소견을 보면 스핀들셀, 파이브 섬유 조직들이 증식해 있고 본 형성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본에 오스테오블라스틱 라이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오스테오파이브로스 디스플라지아, 없으면 파이브로스 디스플라지아 이렇게 진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아이가 10대 아이고 티비아 샤프트에 발생했다. 전형적으로 오스테오파이브로스 디스플라지아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 부위에서 발생한 것을 같이 감안할 때 이것은 그 오스테오블라스틱 라이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오스테오파이브로스 디스플라자로 진단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이그노스틱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임상적인 소견 또 병리 영상의학적 소견 이 세 가지를 다 그 잘 종합해서 진단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몰레큘라 스터디를 통해서 몰레큘라 데이터들이 굉장히 진단에 중요한 툴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다이그노스틱 쿼드랑글이라는 말이 이제 용어가 생겼습니다. 특히 최근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등 그 뮤테이션 스터디, 지네틱 어브노멀리티가 굉장히 종양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그 종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툴로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양은 호발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종양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0세 이하에서 많이 발생하는 종양으로 오스테오파이브로스 디스플라지 말씀드렸고 그 외에 롱본에 발생하는 유잉살코마나 또 랑간셀 히스토사이토시스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잔셀 튜마는 20세 이상 피지얼 크로저가 이루어진 이후에 40세 정도까지 많이 발생하고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메타스타틱 캔서나 콘드로살코마 또 멀티플 마일로마 등이 있겠습니다. 발생 부위도 중요한 어떤 그 시사점이 있는데 롱본의 경우에 에피피시스, 메타피시스, 다이아피시스 따라서 호반하는 종양이 다릅니다. 에피피시스 많이 발생하는 종양 콘드로블라스토마나 GCT, 크리어스의 콘드로살코마 등이 있겠고요. 오스테오살코마, 메타스타틱 캔서는 전형적으로 메타피시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롱본의 샤프트, 다이아피시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종양으로 유잉살코마나 멀티플 마일로마, 림포마, 루케미아, 또 종양유사 병변으로 랑간셀, 히스토사이토시스 등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미리 알고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척추골의 경우도 척추체에서 발생하는 비나인 튜머는 헤만지오마나 GCT가 많고 또 말리그넌 튜머나 메타스타틱 캔서가 많이 발생하고 후방 구조물에서는 오스테오마나 오스테오블라스토마가 많이 발생하죠. 신분 위치도 그 로케이션이 센트릭 하느냐 엑센트릭 하느냐 또 코텍스 내에서 발생했느냐 등에 따라서 좀 호발 먼저 생각해야 될 종양이 달라지는데 심플본 시스트나 파이브로스 디스플라지아 등은 이제 센트릭 로케이션을 갖는 반면에 ABC나 오스테오블라스마 등은 엑센트릭 또 GCT 등은 엑센트릭 로케이션을 갖죠. 또 코티칼 리전도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 난오스파인 파이브로마가 있고 콜텍스 주변 부위에서 발생하는 파리오스테알 오스테오제닉 살코마, 페로스 오스테오제닉 살코마 등의 대표적인 종양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양이 발생하는 위치나 또 부위, 또 연령 이런 것에 따라서 호발하는 종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발성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 비나인 병변로는 폴리오스파이브로 디스플라지아, 오스테오콘드로마토시스, 엔콘드로마토시스, 또 랑간셀 히스토사이토시스 등이 있겠고 멀티플 말리그넌트 리전으로는 메타스타틱 캔서나 림포마, 루케미아, 마일로마 등이 있겠습니다. 특정 호발 부위가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파리오스티알 오스링 살코마는 디스틀 피머의 포스처럴 서페이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테오파이브로스 디스플라지아나 아다만티노마는 티비아 샤프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코도마 같은 경우에는 세이크로코시지얼 리전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종양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행동 양상에 따라서 종양을 좀 분류볼 수가 있는데 셀프 리미티드 또 스폰테니어스 리솔루션 힐링이 될 수 있는 종양은 심플 본 시스트나 난오스펜 파이브로마,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 등이 있습니다. 이넥티브하긴 하지만 없어지지 않고 계속 평생 가는 종양으로 엔콘드로마나 오스테오콘드로마가 있고 로컬리 어그레시브한 종양은 대표적으로 GCT, 또 ABC 콘드로블라스토마 등이 있겠습니다. 하일리 어그레시브한 튜머는 말그란트 본 튜머가 되겠죠. 전이성 골 종양은 원발성 골 종양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흔한 종양이다. 가장 흔한 악성 골 종양이 되겠고요. 대체로는 40대 이후에 발생하고 원발암으로는 폐암, 또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 간암, 갑상선암 등이 있겠습니다. 발생 부위는 대체로 40세 이후에도 레드메로우가 남아있는 척추나 골반골, 대퇴골, 늑골, 두개골 등이 발생합니다. 대체로는 슬관절이나 주관절 이하로는 전이를 잘 일으키지 않지만 아크로메타스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종양으로는 런캔서 메타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대부분 오스테오라이틱한데 프로스테틱 캔서나 또 브레스트 캔서 등은 오스테오블라스틱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 증상으로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는데 대체로 초기에는 액티비티와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휴식 시나 야간에도 통증이 있다 그러면 말그란트 본 튜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비나인 본 튜머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병변이 크거나 또는 그 메카니컬 스트렝스 자체를 위크하게 만드는 정도의 병변에서 액티비티 릴레이트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오스테오이드 오스토마는 야간에 통증이 있고 아스피린이 잘 반응한다는 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프트 살코마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종물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겠죠. 신체 검사에서 메스가 있을 때는 그 메스 로케이션이나 형태 또 컨시스턴시 주변 조직에 그 픽스되어 있느냐 이런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되겠고요. 종양 중에서 림파틱 스프레드를 할 수 있는 라브도마이어 살코마나 에피텔리얼 살코마, 시노비알 살코마, 말그란트 멜라노마 등이 있을 때는 림파틱 스프레드에 따른 림프노드의 엔라지먼트가 있는지 인귀날이나 엑실라 림프노드 등을 잘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상 증상으로 경미한 외상에 의한 골절이 있을 때는 반드시 파토로직 프랙처를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력이 있다 할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골절 아닌지 또는 외상성 파골성 근염은 아닌지과 같이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대체로 본인의 어떤 증상이 있으면 내가 그때 어떻게 좀 다친 이후에 생긴 것 같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외상과 연관지어서 자기의 증상을 해석하는 그런 발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환자의 말은 주목해서 잘 들어야 되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상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상성 그 병명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외상과 무관한 종양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 방사선 사진은 골 종양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미징 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골 파괴가 20 내지 3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방사선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통증이나 이런 임상적인 소견에 종양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 방사선 사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좀 조기에 그런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본스캔이나 MRI 등을 촬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골 파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어한 마진을 갖는 경우도 있고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또 코티칼 브레이키지 일으키거나 주변에 많은 골막 반응을 동반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는 골 파괴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이제 있습니다. 지오그래픽 어피어런스라고 하면은 마지널 스크래치를 동반하고 주변과 경계가 불분명하고 양성 병변을 뜻합니다. 그것보다 좀 더 어그레시브한 레처로 모시튼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이 이렇게 뜯어먹은 것처럼 그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작고 다양한 크기의 어떤 오스테오라이틱 리전이 이제 이행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텐션은 존이 넓고 악성 골종양이나 골수염 등을 하고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창호지에 물이 흡수되어 간 것과 같은 그런 포메이티브한 리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경계가 불분명하고 악성도가 높은 악성 종양을 시사하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종양 기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임상적으로 다르고 또 그 영상의학적으로도 다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메세키말셀 형성한 세포가 물질이 어떤 거냐 하는 건데 오스테오이드도 있을 수 있고 콘드로이드, 믹소이드, 콜라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양 기질의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 우리가 방사선 사진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오스테오이드 매트릭스의 석회가 일어나면 솔리드, 아이보리, 클라우디 라이크한 양상을 보이고 콘드로이드 매트릭스의 석회가 일어나면 스티플드 또는 프로프론트, 링앤 아크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석회화되는 양상을 보고서 이것이 그 골 육종이냐 연골 육종이나 내연골 종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잠깐 보시면 이와 같이 클라우드 라이크 하거나 솔리드, 아이보리 라이크 보이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오스토이드 매트릭스 캐시피케이션 뜻하고 지금 이 경우처럼 링앤 아크 또는 스티플드 양상으로 나타나면 콘드로이드 매트릭스의 캐시피케이션 이것은 이제 카트리지 오리진의 튜머겠구나. 나머지 앞에 세 개는 오스테오이드 조직을 만드는 오스테오사르코마를 시사하는 매트릭스가 소개되겠습니다. 골막 반응도 중요한 골 병변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는데 비나인 어그레시브 리전 중에서 심플본 시스트, ABC, GCT 등에서 오세오스 익스펜션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말근 투마 등에서는 이제 코드만 트라이앵글이나 라멜레이티드 또는 선버스트 어피어런스 등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비교적 솔리드한 내처를 보이고 있어 비나인 크로닉하게 진행된 비나인 내처의 병을 시사하고요. 라멜레이티드하고는 비교적 빠르게 그 페로셀 리액션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그 이응사이코마나 오스티오사이코마, 랑간 시스토사이토시스 등을 시사합니다. 선버스트 어피어런스 방사형으로 가거나 또는 헤어온 엔도와 같은 것은 페로스tum 코티칼 퍼포레이션을 통해서 엑스트라오세우스 빠르게 종양이 자라나가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말그넌트 본투마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코즈만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트라오세우스 매스가 형성되면서 페리오스툼이 엘리베이션 되면 엘리베이션 된 그 주변 부위에서 서브 페리오스텔 리액티브 본 포메이션 돼서 이와 같이 삼각형 모양이 나타날 때 이것을 코드만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에 있는 본은 리액티브한 본으로 비나인 본이고 실제로 그 주변에 여기가 연이어지는 이제 요 부위가 말리그넌트 본이 만드는 엑스트라오스테우스 매스가 되겠습니다. 엑스트라오스테우스 매스 대체적으로 악성 종양에서는 코티칼 퍼포레이션 또 데스트럭션을 일으키고 나서 엑스트라오세우스 매스를 형성합니다. 근데 이제 악성 종양이 아니면서도 엑스트라오세우스의 종괴를 형성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나 랑간셀 히스토사이토시스, 일부의 GCT, 또 화골성 근염 등이 있으므로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리그넌스가 아니지만 말리그넌스 유사한 비나인 병변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로는 마이오사이티스 오스피컨스나 인서피션시 프랙처, 스트레스 프랙처, 페젯 디지즈, 본 임팍,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등이 있으므로 이것들도 염두에 두고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MRI는 근골격 영상을 진단에 가장 필수적으로 내부 구성 조직이나 괴사 정도, 골의 파급 정도를 나타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절내 침범이나 성장판 침범, 주위의 뉴로바스쿨라와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또 콘트라스트 이넨스 여부나 워터 디스션 여부에 따라서 악성과 양성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그러므로 종양의 재발이나 수술 전후 항암 도포 효과 판정, 치료 계획 수립에도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 본 스캔은 민감도가 아주 높은 조기의 골 병변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검사 방법이 되겠고 활성도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양성이거나 비활성인 것을 뜻합니다. 전선화 단순 촬영은 피질골의 파괴나 골절, 석회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골반골이나 척추같이 복잡한 형상의 골에서 유용하겠고 폐전이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펫CT보다 체스트 CT가 더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펫CT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영상으로서 종양의 생화학적 활성도나 혈액 정도를 나타내서 종양의 진단, 활동성의 평가, 항암 치료 효과 판정이나 전이병소를 발견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진단학적인 툴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검사는 대체적으로 근극 종양을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염증과 유사하게 ESR, CRP가 증가하는 경우들로는 인펙션이나 메타스틱 캔서 외에 스몰 블루셀 튜머 등 유행사르코마, 림포마, 루케미아, 마일로마 등에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종양을 치료를 진행하는 생검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교적 단순한 심플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다. 방사학적인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고 감별해야 될 진단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병변을 대표하는 부위를 선정해서 적절한 도달 루트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절개 생검수 인시저널 바이옵시가 원칙입니다. 요즘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노가이드 바이옵시나 CT 가이드 바이옵시가 그 편의성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양을 생검할 때는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을 피해서 해야 되겠고 나중에 절제 시 생근 적분호가 모두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한 양의 조직을 얻어서 필요한 스터디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변염부가 활성이 높은 종양이 있으므로 변염부에서 절제를 하는 게 좋겠고 생검하는 게 좋겠고 생검 후에는 지혈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검술은 경험이 있는 종양 전문가가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병기 결정은 진단이 확립되면 치료 방침을 선택하기 병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조직학적인 악성도나 종양의 해부학적인 파급, 전이 융후에 따라서 합니다. 비나인 튜마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3으로 레이턴트, 액티브, 어그레시브로 병기를 정하고 골종양의 경우에는 로우 그레이드냐 하이 그레이드냐 인트라 컴파트먼트냐 엑스트라 컴파트먼트냐 따라서 병기를 분류하고 전이 여부에 따라서는 전이가 있으면 병기 3기로 분류합니다. 소프트 살코마는 AJCC 클래시피케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현재는 8판까지 나와 있는데 7판이 현재 정형외과 교과서에 실려 있고 많은 병원에서 현재 7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경과 관찰만 할 수 있는 경우로는 나노시파인 파이브로마나 또 소트본의 엔콘드로마 또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파이브로디스플라냐 오스테오콘드로마 등은 경과 관찰만 하면 되겠고요.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서지컬 마진에 대한 것을 잘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술할 때는 종양을 절제하고 보온과 소프트 리컨한 다음에 이제 서지컬 마진에 대한 평가 또 네오주먼트 케모를 하면 그것에 대한 조직학적인 평가 등을 통해서 다음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지컬 마진 대표적인 개념으로 에네킹이 제시한 인트라 리저널, 마지널, 와이드, 라디칼 마진이 있고 마지널 마진은 리액티브 존에서 제거한 거고요. 와이드 마진은 정상적인 티슈를 로 종양을 쌓아서 제거하는 건데 와이드 마진이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에 가장 적용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스키프 리전이 있을 경우에는 10% 정도에서 로컬 리커런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악성도에서는 와이드 마진 절제하고 비나인이나 그다음에 로그레이드 튜마에서는 마지널 마진도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스테오콘드로마로 그 디스컴포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심플 익시전만 하면 되겠고요. 엔콘드로마는 파이브로 디스플라자 같은 경우 나노시 파이브로마로서 나지 병변일 경우에는 큐레티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픽세이션을 동반할 본그라프트하고 픽세이션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CCT나 또 아타피컬 카치투스 튜마, 메타스타틱 캔서에 적용되는 방법으로는 익스텐디드 큐레티, 즉 큐레티지 하고 나서 그 면을 버나 또 일렉트릭 커터리나 케미칼로 처리를 해서 남아있는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악성 종양에서 오스테오사이코드사이코마 같은 경우는 와이드 리섹션하고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본 리컨스트럭션의 방법에는 바이오린 리컨스트럭션으로서 리사이클드 오토그라프트나 매시브 알로그라프트, 바스큘라이드 피블라그라프트 등을 사용하거나 튜머 프로세스 사용하고 이것들을 컴바인하는 알로그라프 프로세스 컴포지트 등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40세 여자 환자에서 페로스 오스티오제닉 사르코마에서 리사이클드 본과 VFG를 이용해서 재건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오스테오사르코마 디스틀 피머 튜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재건한 경우가 되겠고 프록시말 티비아의 오스테오사르코마
살코마로 알로그라프트 프로세스 컴포지트를 이용해서 재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아에서 10대 이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림 랭스 디스크레펀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익스텐디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재건하고 나중에 다리를 늘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7세 여자 환자 세크루메 오스테오살코마인데 프로톤 세라피와 케모세라피 등으로 치료하고 리미티드 서저리를 했지만 종양이 계속 문제가 돼서 요가 절제하고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재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연부 조직 재건이 매우 중요한데 듀어러블한 소프티슈 리컨스트럭션의 부가적인 치료를 시행하거나 기능적 회복 애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부 조직의 재건은 근건 부착부의 재건이나 또 국소 피판수나 유리 피판수를 통한 연부 조직 피복의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연부 조직 재건 프록시말 TBI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가토크림스 머슬 플랩을 이용해서 파텔라 텐던도 오그먼테이션하고 소프티슈 또 듀어러블한 재건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앰푸테이션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앰푸테이션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운드의 언컬트 인펙션이나 또 앰푸테이션 하는 경우가 기능적으로 좀 더 나을 경우 또 서지컬 마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겠는데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로 언디퍼스 플레모픽 살코마로 여러 번 수술하고 미국에 가서도 치료받고 했는데 저한테 왔을 때 이와 같은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림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울러 디스아티큘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정도의 암과 이렇게 싸워왔고 이 마지막 앰푸테이션 하고 나서 환자는 비로소부터 암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메타스타틱 본 튜머의 경우는 뭐 어그레시브한 얼리 인터벤션 트리트먼트가 사용되고 있고 요즘은 그 롱텀 서바이벌 가능한 경우에는 듀어러블한 투마 프로세스 APC를 이용한 리컨스트럭션 시행되고 있습니다. HCC 환자에서 펠빅본에 메타가 있었는데 프리오피 에몰라이제이션하고 큐레티지, 익스텐드 큐레티 시멘테이션 한 경우고요. 4년 레스트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CC 환자에서도 역시 아스타블룸 위쪽의 종양 병변에 대해서 엠볼라이제이션하고 큐레티지하고 시멘테이션도 치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케모세라피나 RT에 대한 내용이 조금 두세 장 남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골 연부조직 악성 종양의 치료는 정형외과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학제간 협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또 정형외과 일반이 스터서리 센터의 종양 전문의 간에 서로 간의 역할이 구분되고 서로 잘 협조를 이루어 조화롭게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인 소견이나 단순 방사 사진에서 비나인이 아니고 어그레시브 또는 말리그넌트 내처를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종양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치료하는 센터 종양 전문의에게 곧바로 의뢰해서 그 다음에 치료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제가 퀴즈 냈던 문제 두 문제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1세 여자 환자에서 프록시말 TBI의 오스테올라이틱 리전이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칼시피케이션 등을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자연셀 튜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익스텐드 큐레티지하고 시멘테이션 하는 것이 적정하겠고요. 64세 여자 환자 페인을 동반하고 있고 엑스트라 오세우스 매스를 많이 보이고 있고 T2에서 보면 콘드로이드 매트릭스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종양이고 프로플런트한 매트릭스의 캐시피케이션을 보여서 콘드로이드 튜머하고 양상으로 봐서는 말리건 튜머다 그랬어요. 그러면 콘드로살코마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튜머에 대해서 거의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공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이 업데이트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우리 종양 하시는 교수님들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주민욱 교수님, 이재용 교수님, 이용수 교수님, 신수환 교수님 들어오셨고요. 먼저 질문이 하나 있어서 먼저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1차 의료기관에서 볼종양 또는 연부조직 종양이 의심되었을 때 그냥 좀 경과 관찰을 하면서 지켜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상급기관으로 의뢰를 해야 될지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4년째 서정용 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임상적인 소견의 영상의학적 소견을 판단할 때, 비나인 뇌종양이 뭐가 1차 기관에서 그대로 그 환자를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확실하지 않다. 다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저 종양 교수님들 중에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혹시 정양욱 교수님께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환 네, 교수, 예, 예. 예. 뭐 전공의 선생님들 수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굉장히 정리를 이제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다 이게 영상이 아마 다시 볼 수가 있을 테니까 특히 호발 연령하고 그다음에 호발 위치, 요것들을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거니까 그것들을 잘 위치해서 예, 각 종양의 이제 호발 연령과 호발하는 위치만 알고 있어도 종양을 진단할 때 범위가 굉장히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 특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으면 아까 이제 전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 될 때 전공의 선생님들 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호발 연령, 호발 위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상상에서 악성과 양성을 구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 혹시 교수님 그 큐레티지하고 시멘테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시멘트를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혹시 그 시멘트를 다시 꺼내고 거기다가 봉그раф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제 시멘테이션 하는 경우는 자연셀 튜마에서 주로 하고요. 다른 튜마에서는 잘 말리그넌트 그 메타사 튜마하고 적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다시 본 그라프트로 그 컨버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 네. 시멘트가 그대로 장기간 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 패솔로지 프랙처가 의심될 때 저희가 예, 보통 이제 MRI 디퓨전 찍을 때 스터디, 예, 디퓨전 네, 스터디는 아무튼 이제 비나인과 말리그넌트를 감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스터디이긴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영상의학까지 다 디퓨전 스터디 가능한 건 아니고 이런 것은 이제 그 셋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을 텐데 악성인 종양 또는 종양이 의심될 악성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디퓨전 시퀀스를 포함해서 스터디를 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디퓨전 저 디스터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셀룰라티가 높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악성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우리 저 주민욱 교수님이나 이용석 교수님, 이재용 교수님 중에서 한 분만 마지막으로 좀 오늘 강의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대센터병원 주민욱입니다. 잠깐 코멘트 드리면 이제 이 늘상 전공의 선생님들 진단을 보면서 골종양에서 나이와 위치, 엑스레이 파인딩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늘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늘 볼 때마다 새롭잖아요. 그 이유가 수학 공식처럼 그걸 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엑스레이를 보고 본인이 판단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전문의 시험도 1차도 다 태블릿으로 보게 바뀔 건데 그래서 과거에 글로만 나오던 시험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한 다음에는 항상 증례에 맞는 엑스레이를 몇 개씩 보면서 실제 어떻는지 어떻게 진단되는지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그, 그런 이제 영상학적인 그 디스크립션을 명확하게 하는 것, 정확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용석 우리 교수가 다음번 우리 정양 모교 집담회 때 그 내용을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수고해주신 정양국 교수님께 다시 한번 수고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 집담회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주임 교수님이신 김양수 교수님께서 전공의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해주실 얘기가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주임 교수님 특강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 그리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